네, 매주 금요일 코너죠. 사만사. 오늘은 여성 건설 노동자를 좀 만나봅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분이 여성인데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25살부터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해서 올해 이제 20년째 타워 크레인 기사입니다. 네.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인데요. 부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하지만 지금은 관두고 평조합원 신분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 원래비 이런 게 크게 좀 논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주장 좀 들어봤겠네요. 그동안 정부 측 입장이라든지 사업주 측 입장은 좀 많이 알려졌는데 상대적으로 노조 측의 입장은 좀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네. 노조 측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요즘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퇴근 후인 저녁 6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급여 이외에 받는 원래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타워 크레인의 원래비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고 그게 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원래비는 제가 2001년도부터 타워를 탔는데요. 금액의 차이는 있고 지급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뿐이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근데 그걸 타워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가 채용되어 있는 타워 임대회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단종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건설회사들이 저희한테 업무를 시키고 돈을 지급했던 거죠. 타워 크레인 회사에 소속돼 계시다면 소속된 회사에서 급여나 성과급 같은 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원래비를. 네. 왜 그런 건가요? 건설 현장이 이상한 구조, 되게 다단계로 내려가는 구조 속에서 원래는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관리자가 타워 기사들에게 그날의 업무 내용, 그날의 작업 지시 내용 같은 것들을 지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근데 타워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들여놓고 있지 않거든요. 채용하고 있지 않고 타워 기사들하고 실제 일을 그날 공정을 일을 시키는 건 원청이나 단종, 실제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타워의 목적에 반하는 작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원래는 2명, 3명이 해야 할 작업을 인원수를 줄이고 타워의 능력을 좀 더 배가시켜서 작업을 시킨다거나 하면서 그 돈을 주기 시작한 거죠. 말만 들어서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그래서 보다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실 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은 시행사, 발주업체라 그러죠. 보통 LH공사 이런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발주를 하면 시공사, 땡땡건설 이런 곳에서 시공을 맡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청을 주죠.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데요. 다시 전문건설업체는 부분별로 또 재하청을 줍니다. 토목건축, 기계, 전기, 타워크레인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타워크레인은 재하청을 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타워크레인 회사 기사들의 일은 작업 지시는 토목건축이나 기계, 전기 이쪽에 작업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지시를 하는 회사들이 좀 더 일을 빠르게 하게 하고 또 공기 단축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장비 투입하지 않고 타워크레인 기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줄이면 훨씬 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비고요. 사실 오래된 겁니다. 건설노조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요. 노조 소속 조합은 아니고 비노조 노조자들도 같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압박해서 뜯어내는 게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그냥 강압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전에 단종 회사들이 타워를 그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취해왔던 이득이나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이 그 돈을 받았고 그 일을 한 대가로 받았던 타워 기사들에게만 잘못을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건설노조가 기존에 받던 원래비는 있지만 그보다 더 과도한 원래비를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원래비를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주들의 불만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뭔가를 건설 현장 내에 정말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그게 서로에게 얘기를 해서 올바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하고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만 대화하고 우리에게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건설 현장 자체의 나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혹시나 일부 현장에서 일부 기사님들은 좀 사업주가 좀 부담을 느낄 만한 지나친 원래비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안 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이런 사례가 꼭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한 명 한 명에 따라 성향이 다르고 현장 내에서 일하는 업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전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기사님이 있으면 그 기사님이 현장에서 교체후가 오고 간부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고 하면 경고도 주고 징계도 주고 제명도 시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무리한 몇몇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비호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나와서 네. 뭔가 조직적으로 돈을 뜯어낸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 우리 자정 노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자정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 모든 책임이 이제 민주노총 쪽에만 있다. 특히 이제 한국노총도 있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 측에만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노조 측에서는 이거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노조 측 입장입니다. 네. 자, 원래비 문제 말고 또 채용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집중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채용을 강화하고 있고 그 강요 과정에서 뭐 조합비 면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합 활동비 면목으로 또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노조 측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저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단체이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채용이 돼야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현장 내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 다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 다 민주노총 기사들이겠죠. 근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서 있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중에 저희 타워 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들어가는 게 50%까지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사님들은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에 들어가는데 얼마 놀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한 달, 두 달이면 현장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 현장 들어가기 전에 6개월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 현장 들어가기 전에는 11개월을 놀았어요.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딴 타워 기사들보다 대기 기간이 제일 길 거예요. 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래 저희 단협 임금이 최저임금이지만 타워 업계 내에서는 최고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민주노총 기사를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이겠네요. 채용 요구가 당연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인데.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경우 이제 타워크레인 임대회사들과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임대회사 입장에서는 좀 높은 수준의 요구를 급여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측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보다 문호조 기사를 좀 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서 쓰고 싶은 게 좋은 거죠. 네. 비용 줄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할 테니까. 자, 지금 건설노조에서 준법 투쟁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하니 그럼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너희들 법 지킨다는 명분으로 고의적으로 일을 안 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재 노동법과 단협이 정한 주 52시간 범위 내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안전 가동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준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정해진 일을 지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를 정지하겠다. 그런 발표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노동자의 생존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먹고 사는 생계일 문제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무 태만이다, 공기를 고의적으로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무슨 기준으로
측정을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노동법에도 그렇고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걸 과도하게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저 타워가 느린 것 같다라고 느끼면 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그게 느려졌는지 느껴졌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그걸 해서 국가 자격증으로 시험 봐서 딴 자격증을 업무 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냥 협박이라고 봅니다. 네, 정부 논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노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관련해서 노조원 입장,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나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나쁜 이유가 저는 노동조합이 정말 나빠서라기보다 극소수 단체 잘못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회사 내에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 있고 한데 국민들은 데모하고 길 막고 하는 것들만 언론에 나오고 그 정부 관계자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잘못 호도해서 발언을 하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받는 인식들이 다 나쁘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동조합은 보기에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산업, 그 지역,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씩 앞서 나가게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노조 측 입장이고요. 또 정부나 사업주 측 입장을 들어보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니까요. 수사 재판을 통해서 이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가려지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수사와 재판만이 아니라 좀 서로 만나서 대화를 좀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대화만 한 게 없죠.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수사를 할 때 하더라도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